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유형들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의 이제 기본 내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자, 미분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미분 계수. 두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법, 정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분법. 이 정도를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 그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미분계수 변형. 자, 두 번째가 함수 관계식과 도함수 정의. 자, 요렇게 이제 있었고. 세 번째 뭐냐? 응? 세 번째 뭐야? 이거 아무도 정리하는 사람 없니? 노트를 독서실에 두고 왔어요. 자, 미분법 활용이라고 해서, 자, 미분법을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느냐? 극한값 계산하는 거 에다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나머지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었고, 네 번째가 사실 뭐였었냐면 진짜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진짜 미분계수. 그래서 이건 뭐 진짜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같은 값을 갖느냐, 아니면 그건 진짜 미분계수냐. 미분계수인 것과 미분계수와 같은 값을 갖는 거. 그거에 대한 구분법을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점, 움직이는 점,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 작은 쪽의 의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걔는 진짜 미분계수. 근데 그게 아닌 둘 다 움직이는 점, 그건 미분계수와 같은 값을 갖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미분 가능성. 첫 번째가 사실 뭐냐면, fx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gx와 hx로 나눠가지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놓고, a에서 미분 가능한 뭐 미지수를 구한다든지 미분 가능하게 만들라든지 아니면 미분 가능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난이도가 제일 낮은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냐면 84번부터 91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미분 가능성인데, 자, 새롭게 정의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까 전처럼 어떤 특정 조건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뭐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죠. 82번이나 83번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에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게 범위가 되게 너무 여러 가지예요. 수학의 전 범위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뭐 어디서부터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그 경우는 전부 다 여기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 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형태가 1번과 같은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구간을 나눠서
어차피 구간에 따라서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fx를 구간에 따라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보다 작을 때 두 개의 함수로서 이렇게 쪼개서 놓을 수 있는 자, 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문제지만 얘는 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냐, 해석하고 이해하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좀 더 복합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82번이나 83번 같은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가보면 사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게 123번도 한번 보세요. 123번도 보시면은 자, 지금 고난도라고 찍혀있는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럼 결국 x가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함수 gx에 대해서 라고 이제 했으니까 결국 이거에다가 조합을 한 거죠. 중간에 하나 다항함수인 gx를 줬는데 몇 참수라고는 주지 않았어. 그래 놓고 그냥 단순하게 다항함수라고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것도 뭐 간단해요. 0을 넣으면 같아야 되고요. 두 개 미분해서 0을 넣으면 같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를 넣어서 같아야 되고요. 두 개 미분해서 2를 넣으면 같아야 돼요. 결국 그걸 만족시키는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함수 gx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뭐 고난도라고 찍혀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88페이지를 가보셔도 이렇습니다. 110번을 보시면은 gx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gx 곱하기 hx라는 곱하기로 정의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정의를 한 거죠. 어떤 함수 두 개를 곱한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보자고 한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곱한 함수를 이렇게 찾아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단원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4번도 그냥 구간 나눠져 있고요. 104번도 보세요. 구간 나눠져 있죠. 106번도 고난도 찍혀 있지만 구간 나눠져 있고 미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103번하고 108번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여기에 미분법 활용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항등식의 활용이에요. 항등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결국 다항식 찾는 거거든요. 자,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주어진 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면 미분을 해도 성립을 해야 돼요. fx랑 gx랑 같다. 그러면 f'x와 g'x도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항식을 찾아야 되고 다항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차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미지수를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차수를 주지 않은 어떤 그 다항식을 찾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3번을 한번 펴보세요. 자, 93번을 펴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 몇 차 함수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식을 보고 우리는 바로 몇 차식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래서 2차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그
그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이 파트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총 기본 내용 3개에다가 그 다음에 5개의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나누어 놨어요. 근데 이 5개도 5개라고 보긴 좀 그렇죠. 각각이 이렇게 좀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나누어 놓은 유형이 진짜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포함할 수 있느냐. 100%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개념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개념의 덩어리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고2까지 배운 개념의 덩어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100에서 200개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200개 사이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어낸 문제가 2개의 개념을 가지고 만든 문제고, 심지어는 많으면 5개, 6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 100개라고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100개 중에서 2개의 개념을 조합해서 만든 문제? 100시 2개가 있는 거야. 3개 개념을 가지고 만든 문제? 100시 3개가 있는 거야. 4개 개념을 가지고 만든 문제? 100시 4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은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을 이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 커버할 수 있는 개념의 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야. 애초에. 흔히 뭐 이런 광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나한테 한 3달 배우면 1등급 맞을 수 있어. 이거는 자기가 개념의 프레임을 다 짜놨다는 얘기고, 그 프레임대로만 따라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야. 개념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는 건 그냥 단기간에, 중학생은 가능해요. 중학생은 한 달만 있으면 70점이 100점 되는 거 가능해요. 근데 고등학생은